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망은 부의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은 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의를 저버린다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배은 망덕 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글자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30여 년 전에 대만에서 근무할 때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단결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신문에 우리나라를 비판하면서 쓴 네 글자가 망은부의입니다. 즉 한국이 장개석 총통 때 우리 임시정부가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중국과, 즉 대륙과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를 비판했던 네 글자인데요. 중국 역사 속에는 망은부의에 정말로 적합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추시대 때 보면 진나라와 진나라, 앞에 말씀드린 진나라는 나중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나뉘어지는 진나라를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진나라는 나중에 진시황이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그 진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편의상 뒤에 진나라는 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앞에는 진이고 뒤에는 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에 헌공이 있었습니다. 진헌공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신생, 중이, 이호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진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진문공이 아니라 진문공의 동생인 이호, 진해공입니다. 아버지 진헌공이 여의라는 호족 여인의 미색에 빠져서 그의 아들 해제를 군주위에 올리면서 이 세 형제 중에 신생은 자결을 했고요. 중이와 이호는 망명을 가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호는 친목공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 군주위에 올라갑니다. 친목공의 부인은 이호의 누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형이 도와준 것이죠. 그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군주위에 올라가면 하서의 땅을 매형에게 주겠다. 그런데 군주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땅은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이래서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땅을 주지 않고 본인을 도와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애교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진해공이 즉위한 지 4년 차쯤 됐을 때에 진나라에 엄청난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매형인 친목공에게 식량을 보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친목공은 좀 괘씸했지만 그래도 진나라가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명신 백리해가 이웃나라가 굶주리고 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황하를 통해서 운반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친목공, 즉 친나라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매형이 자기 처남인 진해공에게 야,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 식량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곡식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해공은 생각을 이상하게 품었습니다. 아, 지금이 찬스다. 친나라가 지금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약해졌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대병력을 이끌고 친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에 친목공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해공과 함원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진해공을 포로로 잡는데요. 진해공의 누나가 친목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누나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결국 뺏었던 하동 땅까지 돌려주면서 진나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진해공은 자기가 즉위할 때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린 건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기근을 겪을 때에 도와줬던 은혜를 저버리고 공격을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망은부의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춘추시대에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와신상담으로 너무나 잘 아는 월왕구천입니다. 이 월왕구천도 망은부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서 꼽고 있는데요. 사실 월왕구천은 오나라 부차와의 싸움에서 회계산, 지금 절강성에 있는 회계산에서 대패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본인은 오왕부차의 궁정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의 충신이었던 범녀와 문종의 도움으로
그가 3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오나라의 부영국으로 지내면서도 국력을 키워서 결국 나중에 오나라를 없애버리고 본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문종이나 범녀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범녀는 월왕구천의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벼슬을 사직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수년 동안 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해줄 것이다. 이런 오산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월왕구천이 재상이었던 문종 집안에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나라를 쳐부술 때 귀공께서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그때 귀공이 내게 헌책한 7개 계책 중에 나는 3개만 사용해서 오나라를 이겼어. 그런데 남은 4계책은 어디에 쓸 것이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종이 웃으면서 그 계책은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월왕구천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4계책은 그대가 염라대왕과 함께 썼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본인이 갖고 있던 단검을 문종에게 주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너 자살하라 이야기죠. 나라를 되찾아주고 왕위를 되찾아주고 나라가 융성하게 했던 문종은 구천의 망은 부의의 행동에 분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살하고 맙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죠. 중국 역사에서 후대에 내려보면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가남풍이란 아주 악독한 황후가 있었죠.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황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바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웠던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서진, 즉 사마염이 세웠던 서진의 황후가 바로 가남풍입니다. 사마염은 진무제라고 그러고요. 사마염의 아들은 진해제인 사마충인데요. 역사적으로 바보 황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가남풍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남풍은 표독한 기질을 보이기 시작해서 궁녀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진무제가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자비를 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진무제의 황후인 양황후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으니 폐하께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목숨을 부지했고 태자비 자리도 부지한 뒤에 진무제가 죽고 나서 자기 남편이 황제가 되자 본인은 황후가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후가 된 지 1년 만에 태후가 된 양태후, 즉 예전에 진무제의 부인인 양황후의 일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양황후는 폐선시켜서 굶겨 죽였습니다. 정말로 못된 여자죠.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거꾸로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 보면 신하 중에도 말씀드린 문종처럼 당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장거정입니다. 중국에서 개혁, 그러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바로 북송 신종 때 왕안석이지만 명나라 만력제 때의 장거정도 못지않게 개혁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장거정은 10살에 등극한 만력제를 이태우의 요청에 의해서 보정 대신으로 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에 황제가 친정을 하게 했고, 그리고 20살 때 이제 본인이 죽게 되는데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개혁을 통해서 침체되었던 명나라의 경제를 불러일으켰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만력제가 명령을 내려서 장거정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먼 변경 지역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거정의 무덤을 파헤쳐서 장거정의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국가를 융성하게 했었는데 그러한 재상을 죽자마자 3개월 만에 시신을 불태우고 그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망은 부위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없을까요? 현대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가들 중에 망은 부의를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의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망은 부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